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웹 서버 그리고 크롤링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전에 배웠던 파이썬과 웹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롤링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웹 서버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웹 크롤링 and 웹 서버 디벨롭먼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파이썬 수업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다가 웹으로 잠깐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웹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루씩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좋은 얘기, 교양 수업을 한 건 아니었고 분명히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가져와야 될 데이터들 그리고 만들어야 될 서버들이다 라고 얘기했으니 실질적으로 웹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가진 거죠. 이걸 토대로 파이썬을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의 맛배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웹에 대한 앞쪽의 수업의 이해가 머리에 있어야지만 이번에 챕터에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크롤링 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줄 거고요. 웹서버를 직접 파이썬으로 만드는 모습도 보여줄 겁니다. 실습 자료는 프랙티스 21 웹서버 유징 파이썬을 들어가면 모든 자료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구를 설치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도구를 설치하는 챕터는 없었는데 이 챕터에서는 도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 하나는 리퀘스트입니다. 그래서 설치는 pip install request를 통해서 설치하고요. pip 인스톨에 대한 거는 우리가 서드 파티 프로그램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은 Beautiful Soup입니다. Beautiful Soup은 그 크롤링 할 때 자주 쓰는 서드 파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pip install bs4 각각의 사이트 주소를 써놨으니까 사이트 방문도 하고요. 여기에 가면 설치를 위한 또 추가적인 설명들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조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조해 가면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크롤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거를 위해서 이제 경희대학교 대학생활 포커스 기사에 있는 제목을 가져오려고 하고요. 경희대학교 대학생활 포커스는 이렇게 이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 기사는 여기 있는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고요. 우리가 이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을 웹브라우저가 아니고 웹서버를 통해서 저 파이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직접 가져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개발자 모드로 크롬 브라우저를 전환한 후 앞서에서 봤었던 대학생활 포커스 기사를 쭉 찾아가면 이렇게 소스 코드 레벨에서 H4 태그로 클래스는 TIT02 그리고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글자를 찾을 수 있어요. 이때 크롤링을 위해서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카피 이런 애가 뜹니다. 여기서 카피 셀렉터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스트 할 수 있는 문장을 카피해서 만드는데 실제로 다른 데서 페이스트 해보면 이렇게 샵, print area, division, tit new, h4 이런 그 문자열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자열을 크롬 브라우저에서 카피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쉽죠? 브라우저를 통해서 개발자 모드로 전환하여 원하는 크롤링 하고 싶은 사이트를 간 후 그 다음에 개발자 모드에서 크롤링을 원하는 곳을 찾아내서 거기서 카피 셀렉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점에 대한 인덱스를 가져왔어요.
다음은 수월합니다. 일단 우리가 두 개의 프로그램, 리퀘스트하고 뷰티풀 수루프를 설치했다 그랬죠? 리퀘스트는 어떤 용도냐? 바로 뒤에 리퀘스트 점 이러고 나오는데,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웹사이트의 URL 주소를 get으로 줍니다. get은 어디서 나왔어요? http get request의 그 get이에요. 따라서 리퀘스트는 뭡니까? http로 리퀘스트 하는 그 기능을 파이썬 언어에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만들고 손쉽게 사용하게 만든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예요. 따라서 임포트 리퀘스트 한다는 건 내 프로그램 파이썬이 http request get 그 다음에 get response를 가져오는 기능을 굉장히 편리하게 하는 기능을 가져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from bs4에서 import beautiful soup, 그래서 beautiful soup의 크롤링과 관련된 걸 또 가져왔어요. 코드를 봅시다. http 리퀘스트에 get 리퀘스트를 하는 것을 리퀘스트 라이브러리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하는데, 앞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커스 기사, 가져오고자 하는 기사의 URL을 만들어 찾았어요. 그걸 이렇게 주었고요. 그래서 get을 하면 get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들어옵니다. 따라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면 request.text로 가져오면 이 텍스트는 get request에 대한 리스폰스의 본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져오면 HTML이 있죠. 자, 그러면 beautiful soup에게 http get request를 통해 가지고 컨텐츠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 파라미터로 그 컨텐츠를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면 이제부터 분석을 하고 싶어. HTML로 분석을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세팅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리턴 값을 줘요. 그럼 이제 리턴 값을 받아서 select 함수를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한테 분석하고 싶은 HTML을 주었잖아. 거기서 선택할 거야. 뭐를? 앞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이거를 찾아가기 위한 셀렉터를 이렇게 추출해냈는데, 요 셀렉터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get request 한 get response 본문을 줬잖니? 거기서 이 셀렉터에 해당하는 애를 가져왔어요.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면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 짧지만 http request response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에 대한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를 설치했고, 거기서 beautiful soup이라는 크롤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HTML로 세팅하고, 수작업을 통해서 내가 가져온 셀렉터를 주었고, 이제 자동으로 평화는 개선보다 귀하다라는 제목을 알려준 거죠. 크롤링은 이렇게 URL을 가져오거나 그곳에서, 즉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접속했을 때 내가 원하는 지점을 찾는 이런 수작업이 일단 필요하고요. 이 수작업의 결과물에 해당하는 URL의 이름과 셀렉터를 그 다음은 관련된 전문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로 호출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다만 이때 http get request를 하고 리스폰스를 가져오고 본문을 꺼내고 하기를 위해서는 HTTP와 HTML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웹에 대한 며칠 안 된 수업 동안에 배운 내용만 이해한다면 크롤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안 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코드는 거의 미스테리 수준으로 들어가겠죠. 따라서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크롤링을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충분히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의 수작업과 그 다음에 전문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우리는 파이썬으로 크롤링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은 파이썬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공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듣고 이해하고 보고 이해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왜 웹서버를 만들어 보는 걸 해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웹서버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서버가 있을 수 있고, 같은 웹 기술이지만
서버끼리, 백엔드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것을 지원하는 서버끼리 또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웹서버를 만들어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서버 투 서버에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웹서버를 개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으로 웹서버 개발하는 부분을 직접 실습을 해보려는 거고, 이를 위해 여러분은 HTTP, HTML, CSS,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 요걸 그대로 또 서버를 만들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복습 한번 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웹서버라는 게 뭐예요? 웹브라우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딘가에 웹서버가 있어요. 웹서버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브라우저라고 얘기했을 때 뭐예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같은 파일로 문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브라우저가 HTTP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폰스로 주고, 통상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에는 get request를 하고 get response로 응답을 줬죠. 이것이 결국 이제 웹 브라우저, 웹 클라이언트하고 웹 서버, 그 다음에 이제 HTTP, HTML, CSS,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었어요. 첫 번째로 한번 서버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 서버가 아마도 가장 복잡한 서버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줄 되지 않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실행할 서버는 웹서버 1.py에 있는 파일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대기 상태로 들어가고요. 이때 보는 것과 같이 웹 브라우저로 localhost 9000 hello 이런 식으로 치면 hello world가 이렇게 화면에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잠깐 볼까요? import sock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켓은 별도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설명 중에 이렇게 지나간 적은 있어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통해 IP 어드레스를 가져온 클라이언트는 웹서버와 접속합니다. 그리고 HTTP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접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접속이라는 것이 이 소켓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정해진 룰이 있어요. 보게 되면 코드를 봅시다. 호스트, 포트, 튜플이네요. 두 개의 값을 동시에 넘기죠. 호스트는 빈칸이고 포트는 9000. 호스트는 IP 어드레스를 얘기하는데 빈칸으로 준 이유는 내 컴퓨터에 붙을 거기 때문에 별도로 IP를 안 줘도 돼요. 포트는 기억하죠? IP 어드레스는 컴퓨터를 찾고 포트는 그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찾는다. 현재 9000번 번호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콜론 9000으로 한 이유가 IP 어드레스의 포트 넘버였죠. 소켓으로 접속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 4개의 줄을 거의 기계처럼 입력합니다. 소켓이라는 것을 만들고 옵션을 세팅하고 바인드라는 절차를 수행한 후 서버는 listen, 기다리는 건데 각각을 설명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TCP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통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겠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옵션을 주는데 요거는 나중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듣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바인드하고 호스트 포트 두 개를 줘서 서버가 본인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넘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서버는 브라우저가 붙도록 준비해 놔야 되니 너는 서버야. 지금부터 듣고 있어. listen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면에다가 서버는 준비 중입니다. 포트 넘버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한 거죠. 그리고 무한 반복을 하게 돼 있고요. 저 사이 보면 accept라는 애가 들어오는데 리턴 값이 또 튜플이에요. 클라이언트 커넥션과 클라이언트 어드레스,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넘버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것처럼 리시브 합니다. 서버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보낸 거를 서버가 받고 그 다음에 화면에다 출력을 하고요. HTTP 리스폰스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애 나왔죠? HTTP 버전 1.1이고 205K 성공적으로 응답을 주는 것이며 Hello World라는 본문을 담고 있네요. 요게 HTTP 리스폰스라는 변수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send all 그래가지고 보내요. 누구에게? 클라이언트에게. 그리고 close 한다는 건 아까 접속한다 그랬으니 접속을 끊는 거예요. 가장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소켓을 설명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웹을 설명하면서 이 소켓 그 다음에 TCP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이후로는 이 부분 설명 안 해도 돼요. 코드가 쉬워질 겁니다. 아무튼 가장 전형적인 파이썬으로 만든 웹서버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 주소창에 로컬호스트는 내 컴퓨터, 포트 넘버는 여기 있었던 9000, 그 다음에 슬래시 헬로우 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프로그램 안에서 URL 주소값을 확인하는 건 없잖아요.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응답이 헬로 월드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헬로 월드를 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복습 한번 할까요? URL이라고 얘기했었던 주소창에 들어갔던 정보, HTTP 프로토콜, 호스트 네임, 포트 번호, 패스, 요게 이제 URL이었고, 이거에서 이제 호스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주로 글자니 IP 어드레스로 변환한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 파비콘이라는 게 있는데, 브라우저의 탭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주소에 대한 부분들 혹은 그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타이틀에 해당하는 것이 보이고 이 이모티콘이 있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하는 이유인데 앞쪽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띄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하면 분명히 웹브라우저에서 한 번 접속했는데 이렇게 두 번 뜨는 경우가 나옵니다.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입력을 했었던 IP 어드레스 포트 넘버의 헬로우 글자에 대한 get 리퀘스트가 뜨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URL에 타이핑했기 때문에 생긴 건데 요게 이제 자동으로 뜹니다. favicon.ico를 달라. 요거는 우리가 한 건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을 할 때 크롬 브라우저가 되던 이런 상용 브라우저들은 요 파비콘을 알아서 달라고 자동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요청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뜨는 게 있으니 앞쪽에 있는 웹서버를 띄웠는데 웹서버 1을 띄웠는데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더니 헬로 월드도 잘 나왔어요. 근데 서버에 있는 화면 출력을 보니까 get 리퀘스트가 두 번이네? 이건 뭐죠? 이렇게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자, 그리고 웹서버 1이 제일 복잡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잡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소켓, 즉 TCP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뭐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간단하게 TCP가 뭔지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TCP라는 건 HTTP 밑에서 동작을 하는 통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세 개를 이해하게 되죠. IP라는 프로그램이 애시당초 HTTP 밑에 있었는데 A 컴퓨터에서 B 컴퓨터까지 메시지를 보낸다 라는 거였어요. 그 위에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오고 간다 그랬는데 중간에 TCP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TCP는 HTTP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를 주고받는 두 컴퓨터 사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논리적인 선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선을 통해서 HTTP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그 선의 역할은 에러가 나왔을 경우에 찾고 에러를 복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렇게 단순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소켓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시키는 이 TCP라는 프로그램이 HTTP 리퀘스트를 실어 나를 때 에러가 나면 자동으로 복구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TCP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 TCP를 호출하는 소켓이라는 기능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웹서버 1이 약간의 난수표처럼 보였던 거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이 TCP 연결은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주소창에 입력을 하고 HTTP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나가기 전에 그때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간에 TCP 커넥션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아래에서 스스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TCP 커넥션이 만들어지면 이 위에서 HTTP 리퀘스트가 가고 리스폰스가 온 거고요. 전달 중에 이 두 메시지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TCP가 그거를 검출해가지고 복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웹서버 1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제 드러난 거였어요. 그래서 웹서버 1에
소켓 이렇게 하고 소켓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소켓이라는 것이 TCP를 사용하라는 통신 프로그램을 짤 때 반드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고요. 여러분들은 궁금하다면 나중에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듣거나 아니면 TCP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을 도서관에서 한번 찾으면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웹서버 1에 있었던 코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임포트 소켓이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은 요 TCP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 네임을 empty space string으로 했던 이유는 어떤 컴퓨터에서 접속을 해오더라도 상관없이 받아주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비웠었던 거고요. 이 프로그램의 주소는 포트 번호를 9000으로 주어서 너는 9000번 번호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켓의 소켓이라는 거, 소켓 클래스 객체의 소켓 메소드로 호출했는데, 요게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켓이라는 것이 TCP를 쓰기 위한 용도다. 그리고 여기에 IP 버전 4를 쓰겠다. 그런 거를 설정했었어요. 그리고 요 소켓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더 있었는데, 이렇게 어떤 레벨로 할 건지에 대한 세팅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세팅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했었던 것, 결국 무한 루프였죠. 서버가 리슨에 의해서 대기 상태로 들어갔을 때 보는 것처럼 accept,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TCP 연결을 받고 receive,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를 서버가 읽은 후 화면에 출력했고, 그 다음에 HTML로 보낼 HTTP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sendall로 보냈고, 받아서 보내는 역할이 이 서버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TCP를 끊는 close가 있었어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였습니다. 단순한 형태였고, 다만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TCP와 소켓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난수표가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익히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 기준으로 확장해 보려고 해요. HTTP 리스폰스가 보는 것과 같이 그 HTTP 리스폰스에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본문이 있었죠. 뭐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써먹어야지, 뭐 안 배우면 어디다 쓸 겁니까? Hello World라고 쓰지 않고 HTML head, 그리고 쭉 한 줄의 문장이긴 하지만 HTML 코드입니다. 그리고 Hello World를 출력했는데 inline CSS를 통해서 컬러가 블루라고 했어요. H1 태그네요.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요. 이거는 간단한 HTTP 서버지만 컨텐츠를 HTML로 넣은 거죠. 만들고 나면 보는 것과 같이 서버에서 접속을 받아서 HTML 파일을 응답을 준 거고요. 이렇게 브라우저 창에 H1 태그로 파란색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배웠던 HTML과 인라인 CSS까지 한번 경험해 본 좋은 예제가 되겠죠. 한 번 더 놀면 뭐합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문자열 변수를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보는 것과 같이 HTTP 리스폰스에 일단 헤더 부분은 채웠어요. 프로토콜 버전과 205K라고. 그런데 HTML 파일을 열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린 후 그 내용을 본문으로 넣어서 보내는, 즉 이번에는 아예 HTML 파일을 읽어드려 가지고 그 내용을 보내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브라우저에게 전달하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수 있는데, 5줄, 6줄이에요. 6줄. 총 6줄이고, 서버는 이제 HTTP 서버 1입니다. 프랙티스에 얘가 들어가 있고요. 얘 앞쪽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좀 난수표죠? 얘가 제일 복잡할 거예요. 지금은 하나도 안 복잡해요. 포트 번호 지정했고, 서버 어드레스는 튜플인데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입니다.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애시당초 보면 HTTP 서버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아예 만들고 있네요. 예, 그래요. 앞쪽에서 좀 복잡했던 건데 미안하고 TCP와 소켓을 좀 설명하고 싶었고, 지금을 보면 파이썬은 아예 HTTP 서버라는 클래스의 객체가 있어요.
여기다가 방금 세팅했었던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 집어넣고,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simple HTTP request handler인데, 위에 보면 HTTP 서버 모듈로부터 임포트한 것 중에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HTTP 서버고, 얘는 서버 프로그램이에요. 두 번째로는 서버가 HTTP 리퀘스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지인데, 가장 간단한 형태에 대한 처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HTTP 서버를 띄울 거예요. IP 어드레스 포트 번호는 여기서 세팅한 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버가 HTTP 리퀘스트를 받으면 어떤 리스폰스를 만들지는 이미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쓰고 한번 지켜보죠. 뭐 어떻게 동작하는지. 내가 손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HTTP 서버 데몬 HTTPD를 이제 실행시킵니다. 무한 반복시킨 거예요. 이 실행 전에 프린트 구문으로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고 포트 번호는 여기다 라고 이제 안내 문자 정도 보내줬으니, 실제로는 한 줄, 두 줄, 세 줄이 서버에 보면 다예요. 원래 이렇게 쉬웠는데 조금 어렵게 한번 돌아와 봤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포트 번호인 8090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면 디폴트 동작은 무엇이냐? 현재 이 프로그램을 실행한, 아마도 여러분들은 프락틱스 22를 실행하고 있을 테니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을 보여줘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참 좋죠? 그러면 앞쪽에서 여러분이 실행했었던 웹서버 1.python도 보이고, 이 파일인 웹서버 1. http 서버 1.py도 보입니다. 이렇게 원래 파이썬은 HTTP 서버를 디폴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폴트로 HTTP 리퀘스트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처리가 있고요. 보는 것과 같이 그런 모듈은 http.server 모듈에서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HTTP 서버 2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파일이 하는 거는 접속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은 index.html을 제공하는 거를 기본 기능으로 하려고 해요. HTML 배웠으니까 써먹어야죠. 자, HTML 시작과 끝, 헤드의 시작과 끝인데 MyWeb Python 워크가 있네요. 결국 여기 헤드 부분에 있는 타이틀은 웹브라우저의 탭 부분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디 부분에 보면 여기 보면은 4개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눌렀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HTML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리고 그 위에 h1 태그 네이비색으로 HTML 파일로 되어 있으니 이 index.html을 실행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거고,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HTML 파일들을 여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실행하면 HTTP 서버 2의 실행이 되었다라는 것과 실제로 동작에 대한 화면, 로그를 보여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 빨간색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favicon.ico라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favicon도 뜨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동작하는 서버.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 앞쪽처럼 HTTP 서버 모듈에서 HTTP 서버와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가져온 건 맞고요. 확장한 것은 다른 부분은 동일한데, 자,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가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베이스 클래스로 해서 나만의 내가 스스로 만든 HTTP 리퀘스트 핸들러의 클래스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얘가 클래스였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폴트 동작을 하는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베이스 클래스로 해서 저만의 HTTP 리퀘스트 핸들러인 The Test HTTP Server underbar request handler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베이스 클래스를 derived 클래스에서 만들었는데 HTTP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get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하고 싶어요. 이미 이름이 정해져 있어요.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HTTP get 리퀘스트에 대한 처리를 하는 함수는 doGet 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따라서 제가 지금 여기다 뭘 했어요? doGet 메소드를 지금 수정했는데, 일단은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에서 하는 그 기능 슈퍼의 doGet 그대로 수행하게 했고요.
단지 내가 여기에 손을 댔다라는 의미에서 프린트 누겟을 출력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디폴트로 해야 되는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제가 오버라이드 하거나 오버로드 하는 것이 가능한 거를 이제 보여주고자 했어요. 궁금하면 실제로 server.py 파일에 심플 HTTP 핸들러 본체가 이렇게 있는 거를 가서 볼 수 있고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디폴트의 소스 코드죠. 여기 가면 두 get도 있고 두 head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get 안으로 들어가면 send head 이런 것도 있는데 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으니 이게 파이썬 안에 있는 표준 HTTP 핸들러입니다.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바꾸진 마세요. 큰일 납니다. HTTP 3 버전은 좀 달라졌어요. 여기서는 뭘 보여주고자 했냐면 놀면 뭐합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HTML로 되어 있는 거에 글자 입력하고 글자 입력한 거를 보내는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는 것처럼 forms input.html 파일을 보게 되면 이 안에 보는 것과 같이 first name, last name, user password를 입력을 하고 피자, 타코, 샐러드 중에 하나를 선택한 후 send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버를 바꿔줘야겠죠? 받는 정보가 훨씬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앞쪽에서 했었던 것처럼 심플 HTTP 리퀘스트 핸들러를 수정했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많이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 여기가 이제 길어졌네요. 원래 있었던 줄은 여기 내려왔고요. 요 네 줄이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프로세스 폼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메소드입니다. 새로운 메소드 안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올려주는 패스 정보 URL을 끄집어내서 그 URL에서 결국은 뭘 꺼집어낸다? 지금 원하는 것이 피자인지 타코인지 샐러드인지 끄집어내고요. 더불어서 first name, last name, 유저 패스워드 정보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화면에다가 존이 타코벨 오늘 밤에 갑니다. 타코벨 존 이런 정보를 추출한 걸 화면에 출력한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HTTP 서버를 파이썬으로 짤 수 있고요. 가장 간단한 형태는 디폴트 처리만 하는 거라 그러면 대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여섯 줄. 여기에 본인이 원하는 기능을 특화하기 위해서 베이스 클래스에 있었던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하고 오버로드 해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웹서버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브라우저를 통한 사용자 인풋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결국 웹서버 개발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건 무엇이다? 우리가 Introduction to Web을 시작을 해서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했던 게 어려운 거지 실제로 이거를 코드를 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매번 이래요. 결국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정이고 그 전문 지식을 프로그래밍으로 푸는 과정은 전문 지식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다만 순서가 뒤집어지면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함수를 호출해 봐야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OT때로 돌아가면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확보한 후 그와 관련된 프로그래밍 스킬을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패턴 반드시 잊지 않기 바라고 우리가 이 수업에서 웹을 설명한 이유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URL, HTTP,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열심히 학습하고 결국은 크롤링과 서버가 가능하다. 근데 실제로는 크롤링도 그렇고 서버 개발도 라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 아, 그래?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실제로 크롤링도 하고 서버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질 겁니다. 심지어 지금 설명한 서버 개발도 복잡해요. 더 간단한 건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들의 힘을 비우면 훨씬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거는 웹서버 개발에서 많이 쓰는 거고요.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from flask import flask인데 여기 보게 되면 루트 디렉토리로 요청이 오면 그냥 이 함수 실행해 끝. 그러면 return 값에 패러그래프 HTML로 그냥 hello world 패러그래프 하나 들어가죠. 따라서 무슨 뭐 서버를 띄우고 세팅하고 이런 과정마저도 그냥 다 감춰서 그냥 당신은 개발자는 루트에 요청이 오면 뭘 해야 되는지만 적어주세요. 이렇게 쉽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크가 여러분들이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는 쪽으로 가면 웹서버 개발 쪽에 그 책이 산만큼 쌓여 있어요. 또 G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이런 프로그램도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HTTP 기반으로 이제 서버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catmyapp.py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현재 서버 짠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어딘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 들어보면 205K 보내, 컨텐트 타입은 텍스트 플레인이야, 컨텐트 랭스는 이거의 길이야. 요 컨텐트 타입, 컨텐트 랭스 205K 다 기억하잖아요. HTTP 리스폰스의 헤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리퀘스트 리스폰스를 이렇게 다 그냥 채울 수 있게 쉽게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또 G유니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유명한 프로그램은 장고죠. 장고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존재해요.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제공하는 컨텐츠 서버 쪽의 장고도 있고요. 서버 투 서버, 프로그램끼리 HTTP와 HTML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용도의 장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고도 꽤나 유명한 이런 용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HTML 파일이 있을 때 이거를 주고받는 HTTP 서버를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 다 from으로 돼서 장고 모듈을 불러일으키고 그냥 간단해요. 인덱스에 대해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이 파일 열어가지고 보내라 끝. 그래서 여기 HTTP 리스폰스도 있고 그 다음에 my first HTML을 로드 해라라도 있고 인덱스 파일이 뭔지 설명이 됐고 리퀘스트가 뭔지 다 우리가 이론 시간에 설명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이론을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지만 프로그래밍 문법 뭐냐 알면 좋죠. 하지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문법은 따로 존재할지 모르니 일단 도메인 공부를 정하는 게 좋고 그를 위해서 관심 분야를 정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하고 그와 관련된 제반 지식을 확보하고 거기서 파이썬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익히는 거, 요 단계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빌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뚱맞게 웹을 왜 공부하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파이썬으로 웹에서 데이터를 SNS든 인터넷이든 모아서 분석하는 거 정말 많이 하는 거야 라는 얘기도 했고 더불어서 개발 분야에서 파이썬 개발하는 것 중에 서버 개발 굉장히 많이 해 이런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를 둘 다 개발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에 익혀야 될 지식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웹 파이썬을 그러니까 웹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공부를 해라 까먹지 말아라 건너가 뛰지 말아라 이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론적 지식을 먼저 익히는 것이 프로그래밍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이론적 지식을 쉽게 풀 수 있는 프로그래밍 도구들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는 저렇게 참 많이 존재하는구나 그런 걸 아마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렉처 21 웹 크롤링 앤드 서버 디벨로프먼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 노트 안에 있고 실습 자료 안에 있는 요 서버들 크롤링 하는 것들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